자유언론은 어떠한 고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출판 기념 특강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평화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저서 평화에 미치다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교수님의 저서 평화에 미치다에는 남과 북, 미국에 대한 박 교수님의 이러한 역사 체험과 이해가 담겨 있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고심 어린 연구와 문제 해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조지아 댁에서 한 50여 년간 후학을 가르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물꼬를 만드신, 한반도 평화의 힘을 만드신 우리 교수님은 이제 오늘 이 평화의 병으로 만드실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분단과 전쟁에는 이 참혹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끝내 파고들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습을 볼 때 학자이면서 한 명의 개척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계엄 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 재판이 일정과 겹쳐서 직접 나와서 축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그 평화에 미치다 저서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한식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신 몇 마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성만 들리고 있지 않다 뿐이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부터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협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평양에, 그리고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에 임시 연락사무소부터 개설해야 됩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해서 철수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치욕은 한반도에서는 비핵 평화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박한식 교수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식 교수님 화면으로 모실게요. 우리 축사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사를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본 행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자가 의뢰해야 하는 책 하나 썼다고 그렇게 축가 말씀을 좋게 해주시고 해서 송구스럽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출판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합해서 조국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두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하신 분들, 오늘 축하 말씀 나눈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미국에 관해서요. 참 선생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선생님은 지독한 평화병에 걸려 있고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미국은 전쟁병에 걸려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학자답게 미국이 왜 전쟁병에 걸리게 됐는가 그 궁극적 원인을 해명하셨어요. 선생님 재미있게 표현하셨대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제도,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은 인디언 점령이었죠. 아무튼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원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원죄라는 거는 잘 스쳐지지 않지요. 지금도 그 원죄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느끼는데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서 처참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고 한 것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했는 것은 지금도 인종주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를 훑어보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종주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그거 원죄 때문에 인종주의가 저도 소수민족으로서 여기 반세기를 살았지만 미국의 이 백인 우선주의가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전쟁하는 것도 내용을 분석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왜 독일은 안 넣어주고 그게 넣어주냐 하면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인 우선주의가 미국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이 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인디안을 정복했다는 그 말은 저도 원주민을 좋아합니다. 원주민 그런데 그건 그때 책 쓰다가 우리 입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원주민을 그러고 지금 수백만 원주민이 수백만에서 수십만으로 이제 수만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전부 다 학살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총 가지고 사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굶어서 죽이고 병들어서 그 레저베이션 안에 가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이 원주민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이 학살됐죠. 지금 역사적으로 수세기를 보면은 이걸 이제 원죄인데 이 원죄 때문에 인종주의와 군사주의 이 두 가지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 두 가지 원죄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미국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원죄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원죄를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독식하지 않고 아주머니들하고 그 공유한 그걸 보고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소위 선생님은 사회주의자, 흔히 속된 말로 빨갱이 기질을 가져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가서 1965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돈도 없이 돈 100불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이 없어요. 미국에 직장이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팁을 받는 거는 택시 운전수나 식당인데 그게 노예가 해방되고 나니까 흑인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을 재간이 없거든. 자기들이 하는 거는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을 해가지고 접시를 날라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거 또 주인이 어디 갈 때 차 운전해 주는 거 그거밖에 못 했거든. 그리고 그 두 가지 흑인들이 잘해요. 그래서 월급은 못 주고 또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팁을 주는 것이 팁의 시작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팁을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 민주주의만큼 독재가 또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통일을 바라는 우리 동포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고맙고요. 이제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평화대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우리 박한식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변찮은 책 하나 썼다고 해서 이래 그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몸둘 때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격려로 생각하고 더 좋은 책을 앞으로 살아있는 한 출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남과 북이 같이 함께 만드는 통일평화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함께 만드는 그게 중요합니다. 남과 북은 지금 냉전 시대를 통해서 쭉 수십 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경쟁을 하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관계에서 체제 경쟁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제 경쟁이 아니고 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체제 경쟁해가지고는 통일의 길이 없습니다. 70몇 년 동안 우리가 안보 체제 이걸 가지고 무기 경쟁을 하고 사상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잘났다고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서로 비판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그래요. 모든 걸 만에 잘하는 것 들어있다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 북에 잘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10개라도 잘하는 게 1개가 있으면 그 잘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꾸로예요. 10개를 잘하고 하나 못하면 하나 못하는 걸 그냥 가가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남북의 통일 문화가 통일 의식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어느 모델을 찾아올까? 통일이라는 거는 이념이 없으면 통일도 안 되고 정치 자체도 안 되고 정치 체제의 정통성도 이념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통일된 정부를 만들려고 하면은 집이 이제 다 갈라졌다가 이제 같이 들어와 사는 집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통일된 나라 저희 조국의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어떻게 씁니까? 집 짓는 것도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다소 변경은 할 수 있지만은 설계도는 기본적으로 설계된 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계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죠. 거기는 과학자들 여러 그 예술가들도 설계하는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국가를 설계하는 데는 누가 해야 되는가? 대학교가 해야 됩니다. 대학교가 그만큼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지금 달리 쭉 발전돼서 이념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인데 그것도 우리의 성격을 가진 거라. 그 북의 주체사상 등등 성경을 가진 거. 남은 남대로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하지만 북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더 나쁜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뭐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다. 그건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식 공산주의다 하는 것도 우리식이라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북에서는 남쪽의 민주주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좋고 나쁜 거, 좋은 거부터 좀 더 알아보면 좋지요.
대학교가 이 세계 어디든지 국가가 생기면 대학교가 설계를 합니다. 대학교가 설계. 미국,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수백 년 내려왔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을 움직이는 그 지침은 어디서 나왔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연구하는 사람, 거기서 다 나왔어요. 요새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거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국가를 건설시키는 설계도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1636년에 이 대학이만 1636년입니다.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거든. 유럽에서 미국으로 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기독교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거든. 기독교에서 가져온다. 좋다. 그런데 기독교 가져온다 그래도 거기에 목사들, 신학자들 영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늙어가 다 죽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자. 하버드가 신학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36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국가 건설을 하는데 옛날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가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처럼 미국 발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의 그 연방제도, 이거는 하버드 출신들이 전부 고안을 다해. 문제점이 요새는 또 좀 드러나지만은 뭐 이렇고 저렇고 간에 어느 학교도 하버드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대학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버드가 우리적인 하버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려 통일국교를 고려를 보십시오. 고려의 초창기에 서기 992년에 국자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서 그 지도 체제에서 다 만들었지만은 국자감이라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교수를 시키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한국, 혹은 조선의 하버드가 지금 미국의 하버드보다 거진 7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그러고 그 국자감이라는 것이 고려 후기에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도 와 있고 성균관이 됐어요.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침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된다. 대학교에서 지성인들이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또 조선만큼 학문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 없습니다. 미국, 지금 내가 사는 미국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하버드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교육열에서 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국자감을 만들 때부터 그 전부터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다가 이 통일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성은 여러 가지로 이런 역사도 있지만은 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DMZ 비무장지대 그것을 우리가 우리 통일정부 우리 거니까 그 땅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운영하고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영토를 만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국가를 만들기 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그거는 평화 통일대학에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들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거든. 지금 한 100살 된 사람, 저 같은 100살은 안 됐지만 아직 된 사람을 보면은 저만큼 경험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 어느 한 사람을 80 몇 살 된 걸 가져와 보세요. 저보다 경험 더한 사람은 없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는 경험이 그렇게 많다. 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남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통일을 하자. 이 원칙적으로 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1972년 7.4 공동성명 때부터 우리는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서로 통일을 해야 된다. 하나가 하나를 부수지 말고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그게 7.4 그때부터 6.15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 후에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이래까지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그 합의문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전부 다 우리가 체제와 이념과 생활 방법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가면서 우리가 조화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서독이 동독을 무슨 흡수해야 한다. 우리는 흡수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체제의 이질성 도저히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변정법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반합인데 정은 자본주의고 반은 사회주의고 합은 공산주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합을 우리식 통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식 통일주의를 이거 합해가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켜가지고 조화된 그 결과는 이 정과 합이 있는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우리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다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통일집을 만드는 설계도를 기리도록 하고 설계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또 세상이 변하고 이러면은 또 집을 고쳐야지요. 수리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다른 집을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번 나라를 만드는데 뭐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헌법 초안을 해보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있는 한 계속 학적으로 그러니까 통일평화대학이 거기에서 그 학풍이 서울대학도 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 평양에 있는 대학 이렇게 다 가서 그런 좋은 대학이 그 대학에서 설계를 하면은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여러분 우리 통일만 완전한 우리 조국의 사회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필요한 것이 좋은 이념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도 지금 안 되고 사회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지금 전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집을 지구촌이라는 것을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짓는 데는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를 우리 민족이 지어야 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민족만큼 경험이 깊고 경험이 다양한 민족은 없습니다. 경험 얘기 나왔죠. 왜 제가 경험을 중요하게 저뿐만 아닙니다.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자들한테 얘기 들으면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개념도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념 하나도 못 나오는데 그게 이론이 어떻게 이론이라는 건 많은 개념들이 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일단 훌륭한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긍지를 느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우리식 정치 이념을 설계도를 만들자. 그런데 설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시간이 30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대학교니까 대학교에 뭘 하느냐 그걸 해. 제가 단과대학 6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과대학 첫째 단과대학이 건강대학이에요. 헬스 사이언스 건강대학. 건강대학에서는 동양의학은 예방이고 서양의학은 치료입니다. 예방과 치료를 합해서 그 고려 의학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을 조화시켜서 환자를 취급하자. 이게 그러면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묘미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불치병만 고쳐 보십시오. 세계에서 여기에 올라고 야단질이요. 그래서 이 건강대학에는 부속 병원을 두가지고 세계에서 참 이렇다 할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대학이고 둘째 사람 다 먹어야 되는데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새 음식 보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맛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 했는데 그래서 자연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농과대학에는 생태과학까지 합해서 농생대학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농과대학 생태대학 생태과 그래서 농생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먹을 걸 좋은 걸 종자도 우리가 좋은 걸 개량해내고 세상에서 못하는 걸 우리 민족이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둘째 대학이 있고 셋째 대학은 이 셋째 대학 안에서는 모든 분배의 정의가 정치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정의로운 분배가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 분배냐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정경대학이 있어야 되고 셋째 대학이고 넷째 대학이 인문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문대학에서는 이념을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개념과 개념을 엮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목적과 수단 방법을 해서 가는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문대학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교 하나가 2개 남았어요. 예술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술대학에서는 종합적인 음악 보십시오. 예술 중에 중요한 게 음악 아닙니까? 음악에서 뭐를 창조합니까? 화음을 창조합니다. 조화를 창조합니다. 그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화가 없으면 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음악, 서양음악,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한국, 더구나 한국, 조선의 음악과 서구의 음악을 조화시키는 그런 작품을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던 지금 작곡하셨죠. 윤희상 선생께서 작곡하신 걸 몇 줄 들어보십시오. 동서양이
조화된 것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새로 세계 사람들이 또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 문화를 우리가 예술대학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이 환경대학입니다. 환경이 나빠가지고 이 인간이 살 수가 없이 됐잖아요.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설계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국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결함이 없는 국가라야 됩니다. 그런 국가라는 이론이라도 만들어내야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뭐 중국 내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를 창조하느냐,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또 우리한테 감명을 받고 우리한테 배우고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암초에 걸려가지고 인류라는 배가 지구라는 배가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80년 더 가면 22세기가 오는데 80년 더 갈 때까지 아주 우리가 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박감을 우리 민족이 느끼고 우리 통일은 통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꿈이 있는 이런 대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통일평화대학에 이 건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21개 우리 후원 단체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모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학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위원회에는 기필코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포함되어야 됩니다. 북사람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배제하고 해가지고는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걸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체적인 차원에서 의논하고 또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우리 대학교에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평화상을 하나 창조하자. 평화상이 제일 큰 게 뭡니까?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걸러먹었어요. 정치 도구화가 돼버렸어요. 평화하는 사람 평화상을 줬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스테이시 에브람이는 흑인 여자가 지금 추천돼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 사인 안 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정치가고 무슨 선거 운동하고 뭐 이랬지. 민주주의를 또 고양시켰지. 그 민주주의 잘하는 사람을 평화상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평화를 한 사람을 평화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 다시 말해서 분쟁이 없는 평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고 적극적인 평화. 그러면 평화는 무엇이다? 제가 학자로 볼 때는 평화는 조화다. 그렇게 평화는 조화다. 그러면 그 조화를 위해서 작곡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실천을 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2년에 한 번 주든가 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도 보니까 서울 평화상에 뭐 20만 불을 주고 야단이 돼요. 그게 수잔 솔티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은 또 옛날에는 주고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상을 남과 북이 같이 하는 이 대학교에서
창조하여서 평화상을, 옳은 평화상을 매년에 한 번씩 주든가 2년에 한 번씩 주든가. 그리고 이 평화상 평화상 제조 말하면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제 변변찮은 말씀을 시간이 30분 훨씬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